전방위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빚내서 현금성 재정 늘리는 건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라는 얘기. 누구 얘기인 걸까요? 네, 바로 윤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어제 건전재정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어제 오후에 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인 건데 빚내서 현금성 재정을 늘리는 건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한결에는 약간 또 다른 결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윤 건전재정 되풀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맹탕. 네, 뻔한 얘기 또 했다. 회의 맹탕 아니었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올해 최악의 세수 감소가 불보듯한데 당장 시급한 지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서 또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다른 시각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여전히 이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의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되는 이런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한다. 네, 정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노조와 민간 지원금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동아일보 제목으로 실렸고요. 여기 부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경제 보조금을 살리고 사회는 효율화해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조 증가된 보조금을 좀 재점검을 하겠다는 취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추경에도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매표 복지 예산 배격하고 그리고 빚내서 현금 재정 늘리는 건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빚내지 않겠다, 추경하지 않겠다라고 윤 대통령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좁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거기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키워놓는 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가의 빚이 조금 늘고 줄고 그것 자체를 미래 세대가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앞서서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만 국민연금 개혁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하고 있지 않고 게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사회복지 지출이 필요하죠. 근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런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만 유지하면 미래 세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좁게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되려 그 사이사이에 했던 말들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인기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기 없는 것은 뭐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인기 없는 게 아니죠. 국정 운영 실력이 떨어지고 뭐 인사와 관련해서 되게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막 이상하게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진용 변호사님. 권지웅 의원님은 너무 좁게 본다고 하는데 전 너무 좋게 들렸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해가지고 추경 편성하고 또 국민의힘 대표와 한번 회담하자라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지더라도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선돼서 다음 달 배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한 건전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근데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네. 왜 천조국이죠? 미국 국방비가 천조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천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빚천조국으로. 그전 같은 경우에도 600조도 되지 않았던 것을 단 5년 만에 400조나 되는 빚을 늘려가지고 빚천조를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권지웅 의원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주택연금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네.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찬성합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 재정이나 국가 재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정에 빚내 가지고 네. 나중에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후세는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빚을 많이 내는 것을 이번에는 추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알차게 재정을 꾸리고 남는 것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방이라든가 법집행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보면 선별적 복지를 정말 더 두텁게 한다는 그 정치 철학이 저는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짧게. 근데 같은 논리라고 하면 왜 국민연금 개혁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이랑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아무런 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라면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진정성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국민연금과 재정이 무슨 상관입니까? 양자는 별개입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 회의를 하는 것이지 네. 국민연금 개혁 회의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논리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네.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에 지금 노동개혁 그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로 지역하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재정의 운영 원칙을 밝혔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게 아까 윤 대통령이 선거에 지더라도 그 시지가 좀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즉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 아까 권지웅 의원이 왜 본인을 스스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김용태 최고님. 선거에서 지더라도 여당 입장에선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철학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희 보수정당은 그러니까 민주당과 다르게 국가를 여러 차례 오랫동안 집권해온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 예산 운영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의 맞불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35조 추경 예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추경을 하더라도 네. 보통은 추경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요청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건데 네. 왜 민주당이 의회가 먼저 이런 걸 제안하냐 이런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좀 미래 세대와 어떤 국가 재정의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가면서 운영해야 되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는 추경을 대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35조 추경을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게 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추경은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빚을 미래 세대한테도 물려줄 수 없다, 빚을 더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노조 시민단체 노조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는 뭔가 재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조 민간지원금 재검토인데 이럴 경우에는 다음 경향신문 좀 기사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마침 또 지금 시기가 하투 시기입니다. 네. 윤석열 퇴진 내건 민주노총 내달 3일부터 2주간 총 파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물론 이게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늘상 이 시기에 있었던 이 하투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윤 대통령이 노조 시민단체 지원금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7월 3일부터 일단 또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조현상 변호사님. 일단 우리가 앞서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사례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미 전쟁 아닌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네. 장기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노조에 대한 지원금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과 같은 노조에 대한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기 위한 그런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빚을 내서 빚을 뭐 후세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그 수치로만 본다고 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재정 적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팬데믹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19 때는 어느 나라나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을 그만큼 많이 집행을 했었죠.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집행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000조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면서 노조까지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전략이라기보다는 전 정부 때리기 그다음 노조 때리기의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노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사의 균형이 맞춰져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인데 특정 세력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분란을 더욱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노조를 얘기한 건 약간 상징적인 것이죠. 뭔가는 그래도 정확한 어떤 타겟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취임하고 봤더니만 지난 한 10년간 전임 시장 당시에 그 시민사회단체에 어떤 그 지원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조차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만 그게 전 대한민국적 현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해갖고 특히 이제 노조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을 해놓고 결국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전위대로 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은 정계에서 너무나 파다한 정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권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재정 운영의 기준은 뭡니까?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법에 따라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투명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국가의 법 운영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 그럼 본인들은 법 집행 위에 있고 법의 밖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네. 지금 일단 윤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이 발언이 아마도 오늘, 사실 어제 굉장히 좀 늦은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또 이 얘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